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사예요. 우리 보통 복사기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 복사기는 네, 복사기는 뭐 물체를 뭐 직접 닿거나 뭐 접촉하지 않고도 인쇄를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지. 그리고 네, 우리가 태양의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한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복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 전구를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이 전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전기를 연결을 해서 이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면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전구를 뺐어요. 전구를 뭐 콘센트에서 빼게 되면은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 빛은 나오지 않지. 근데 우리가 전구를 만지면 어때? 열은 느껴지겠지.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높은 열의 전구에서는 즉 온도가 높을 때죠. 이 전구의 온도가 높을 때는 빛을 막 이렇게 방출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방출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방출한다기보다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 에너지, 즉 빛의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파장도 짧아진다. 자, 그래서 복사라는 거는 바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햇빛을 생각하면 돼요. 햇빛. 자, 우리 지구에서도 사실은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어서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도 가열이 된다, 얘가. 그러니까 지구도 땅을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구가 가열되게 되면 다시 또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빛을 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알겠는데,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된다, 얘가? 지구 표면에서도 복사가 나오는데, 지구는 온도가 낮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 인체랑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도 온도가 낮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 적외선 카메라로 보게 되면 사람은 뜨거우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약간 노란 색깔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적외선, 즉 열이에요. 이게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거든. 선생님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는 적외선 카메라에 그 사람이랑 이 강아지 등을 담은 거고 우리 지구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적외선으로 본 지구의 색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화산인데 우리가 겉으로 그냥 볼 때는 이거는 가시광선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마그마 때문에 뜨거운 열이 감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두바이에 실제로 지은 섬인데 인공섬이에요. 근데 이 인공섬도 적외선으로 관찰을 하니까 섬이랑 바다의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온도가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표면인지 바다인지도 볼 수가 있고 이 지표면의 온도가 얼마인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제. 지구가 가진 온도만큼 방출하는 에너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랑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동등해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보면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위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도별 차이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 용돈 받잖아요. 용돈의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연이는 용돈을 일주일에 2만 원을 받고 다영이는 용돈을 7천 원 받았어. 그러니까 소연이가 훨씬 더 용돈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근데 소연이는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씀씀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쓴 돈이 지금 15,000원이고 다영이는 12,000원을 썼어. 그러니까 좀 적게 쓴 거죠. 자, 그러면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봤더니 소연이는 5,000원이 남았고 다영이는 마이너스 5,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받은 돈이 바로 태양열. 그렇지, 잘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비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쓴 돈, 이게 뭘까? 내가 받은 만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소연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았잖아? 그럼 얘는 저위도예요? 아니면 고위도예요? 고위도요. 소연이는 태양 복사 고위도죠. 에너지, 즉 햇빛이 강렬해. 그러면 저위도일까? 고위도일까? 고위도. 지금 저희도가 고위도는 북극, 남극 생각하면 돼. 뭘까? 북극이나 남극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적도에 해당하는 거야? 소연이는? 적도네요. 그렇지, 적도. 그래서 얘는 저위도, 그리고 다영이는 고위도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받은 돈에, 그러니까 소연이는 저위도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많이 방출했지만 결론적으로 돈이 남는 거고 다영이는 위도가 높아서 태양 복사 자체를 너무 적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 부족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바로 위도예요. 지금 여기가 적도 부근이고 여기가 극부근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태양 복사는 극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양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적도 부근에서 햇빛이 제일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그 극지방이랑 적도지방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지. 맞지? 자, 그리고 내가 내뿜는 열. 근데 실제로도 저위도 지방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극지방이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도 작은 거지. 자, 그럼 봐봐. 지금 태양 복사는 내가 받는 거지. 지구 복사는 방출하는 거다, 얘가. 적도에서는 뭐가 더 큰 거예요? 흡수하는 게 큰 거야? 방출하는 게 큰 거야? 흡수가 훨씬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극지방을 가서 보니까 받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받는 거는 작은데 나가는 거는 많지. 이게 지금 많은 거다, 얘가. 방출하는 게. 자,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넘치는 에너지를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열 에너지의 이동은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 게 우리나라 38선이 이렇게 있다, 얘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경계가 38선이지. 근데 38도 부근이 열에너지 이동이 가장 강해서 우리나라 부근이 바람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전체 위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부근에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수송이 되는 바람도 있고, 바람 특히 대기대순환 얘기할 수 있겠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가 수송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에 의해서 수송될 수도 있는데 또 뭘까? 뭐가 있을까? 지금 저위도에서 데워진 거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게 있어. 그때 영국 지역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에도 좀 따뜻하다고 했지. 누굴까? 난류 이런 거 아니에요? 잘했어. 그렇지. 해류, 특히 난류. 난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함으로써 이 지금 고위도 지방의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거고, 맞지? 열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고위도 지방에서 차가워진 해수가 한류가 즉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적도 지방을 좀 식히게 되겠죠. 맞죠? 잘했습니다. 해류. 해류 중에서는 난류, 한류 얘기할 수 있고 하나가 더 있어. 뭘까? 우리 이번 여름철에 특히 많이 왔어요.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막 모여가지고 한 방에 이거 에너지를 옮기는 게 있어요. 누굴까? 태풍이요. 네, 잘했어요. 그렇지. 바로 태풍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이렇게 되는 거. 에너지 수송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세요. 책에 이 내용이 너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모의고사에는 나올 내용이거든? 그래서 따로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복사 평형이라는 거는 지구가 받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맞죠? 내가 받는 건데, 자, 먼저 태양이라는 것은 온도가 6000K예요. 우리 보통 과학에서는 도시라는 개념을 안 쓰고 절대 온도 K를 쓴다, 얘가. 근데 태양은 6000K예요. 온도가 되게 높지. 우리 지구는 300K 정도야. 뭐 우리 인체도 뭐 한 310K 정도로 낮은 편인데 태양은 거의 한 20배 더 높아요, 우리보다. 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뭘까? 우리가 어떤 복사, 즉 빛이 방출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건데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먼저 태양은 우리가 햇빛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해가 빛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바로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지.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로 햇빛,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시광선. 그래서 태양은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의 태양이다, 얘가.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시광선에 가시광선을 제일 많이 활용하도록 눈이 진화했대요. 근데 사실 심해에 살고 있는 그런 애들은 가시광선보다는 뭐 적외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이 더 감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이걸 적응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태양에서는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가시광선을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가장 파장이 긴 것이 빨강색, 그리고 가장 파장이 짧은 것이 보라색이에요. 우리 그 무지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파장을 분류할 때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을 때를 우리가 보라 색깔이 한자로 자자다이가 자수정 이런 얘기 하듯이. 자, 그래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이라고 해서 자외선. 자, 그리고 빨간색이 한자로 뭐예요? 저기요, 적이다이가. 그래서 빨간색보다도 지금 파장이 긴 것을 바로 적외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를 X선. 우리 뼈 부러지거나 하면 사진 찍는 게 X선이다, 얘가. 그리고 이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게 이 전파 영역이에요. 전파를 다 묶어서 뭐 라디오파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전자레인지 돌리는 파장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서 우리 몸에 훨씬 안 좋은 게 있어. 누굴까? 자외선. 잘했어요. 그렇지. 자외선이에요. 이 자외선은 그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얘가. 그래서 실제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이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짐. 에너지도 높아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1년에 한 3번 이상 맞지 말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를 많이 맞으면 세포의 변형이 와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햇빛을 파장에 따라서 나눠봤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에요. 가장 많은 성분 차지하는 게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이 적외선, 다음이 자외선. 이 자외선은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거고 적외선은 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열.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햇빛에 적외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파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더 얘기를 하면은, 자,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가 뻗어져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뻗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나간단 말이야.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전구가 이렇게 있어. 전구예요.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온도가 높은 전구예요. 고온의 전구.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온의 전구도 똑같은 걸 놔뒀거든. 그러니까 온도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자, 그럼 둘 다 전구에 콘센트를 꽂아서 빛을 방출하게 하면은 온도가 높은 전구에서는 어떤 빛이 나오게 되냐면 그냥 빛을 방출하게 될 때 이렇게 나가요. 빛이 방출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엄청 촘촘하게 방출될 때. 자, 근데 저온의 빛에서는 어떻게 에너지가 방출되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얘는 느슨하게 이렇게 나가고 얘는 막 촘촘하게 이렇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장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는데 파장이라는 게 뭐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고온에서의 파장이 이거 그냥 센치로 재는 거예요. 이 고온에서의 파장이 더 길어? 아니면 저온에서의 파장이 더 길어? 지금 고온은 선생님이 대략 그린 게 0.7cm 정도겠지. 근데 얘는 한 3cm 정도 돼 보인다, 얘가. 저온에서 실제로 파장이 더 길어요. 여기서 파장이 더 긴 거지. 여기는 파장이 더 짧아져요.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여기 옆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파장이 짧은데 손바닥을 대고 있는 게 더 아플까? 아니면 파장이 긴데 손바닥을 대고 있는 게 더 아플까? 이게 그냥 그 실이라고 생각해 짧은 보세요. 것. 그렇지. 파장 짧은 짧은 게 거. 훨씬 더 막 계속 닥닥닥닥 때리니까 훨씬 더 아프겠지.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인체에 유의하다는 거고,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작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자, 그러면 태양 복사에서 나오는 선을 다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이 자외선, 단파장 영역에서는 자외선 나오고 가시광선 나오고 적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예요. 파장에 따른 세기를 얘기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대기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대기의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측정을 한 거야. 자,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방출되고 있어요? 복사 에너지가? 대략 이 꼭지점을 보니까 0.5에서 제일 많이 방출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이 0.5는 어디 파장이냐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 복사는 0.5 마이크로미터. 이게 지금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미터. 파장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방출이 되고, 이거는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같이 적고 있죠, 여러분? 가시광선 영역인데,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대기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잘 보세요. 차이가 나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밖에 있을 때는 이만큼,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을 때는 태양 복사가 이만큼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한 걸 보니까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양이 살짝 줄어들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걸까? 그러니까 우주에서랑 지표면에서 도달하는 값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존층 그런 거 아니에요? 오, 잘했어요. 그렇지. 지금 이거는 오존층이라고 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실제로 대기에 의해서 그냥 흡수가 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수랑 지은이가 잘 얘기한 오존층은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오존이라는 거는 특이하게도 자외선 영역만 흡수할 수 있어서 잘 보세요. 지금 잘 얘기했습니다. 얘가 태양이 대기 밖에서 지금 이만큼 들어올 거라 했다 얘가. 근데 지표면에서 원래 이만큼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존에 의해서 더 많이 흡수가 된 거예요. 거의 다 흡수가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흡수가 된 게 있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표가 있고 대기가 있잖아. 그 마치 물 밖에서 우리가 그 물에 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물 밖에서 누가 손전등을 막 이렇게 비쳤어. 그러면 표면에 있는 사람은 손전등의 빛을 잘 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그 빛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게 물에 그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얘가. 또는 뭐 산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대기를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에 흡수되는 값이 있는 거예요. 흡수되거나 또는 대기에 의해서 산란되는 거. 그래서 그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파란 이유가 그 빛이 이렇게 산란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대기 밖에서랑 지표면에서 이 차이가 나는 값 있죠. 이거는
대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대기 자체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있죠. 지금 대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많이 흡수가 됐다 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흡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흡수 이게 자외선 영역에서는 지금 오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적외선 영역을 보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랑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렇게 듬성듬성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태양 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금 산란되는 거. 그러니까 물 속에서 얘를 바깥에 있는 햇빛을 보면 얘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점점 빛이 산란된다, 얘가. 또는 빛이 이 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죠.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데 그래서 감소한 값이 이 값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 값.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한 구간이 있죠. 파장이. 이걸 바로 선택흡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 영역에서는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적외선 영역에서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흡수되는 값이랑 선택적으로 뭐 오존이나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3번. 3번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보면, 자, 얘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방출이 많이 됐다, 얘가. 근데 지구 복사를 보니까 파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0.5에서 최대 파장을 그렸는데 얘는 이제 파장이 대략 10 마이크로미터 부근에서 최대 파장을 그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장이 전부 다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네. 아까 이 0.7을 넘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적외선이라 했다, 얘가. 네. 근데 지금 지구 복사에서 나오는 값을 보니까 10 넘어가네요. 그치. 2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적외선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적으세요. 네. 태양 복사는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이 되고 자, 그리고 파장은 10 마이크로미터 파장 영역에서 복사가 최대 방출.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지금 복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 복사는. 적외선이라는 거는 아까 그 태양 복사에 비해서 장파장 영역이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지구인데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 대기가 이렇게 있었어. 아까 태양 복사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태양 복사. 그리고 지구 복사가 이렇게 나갈 거다, 아이가. 근데 지구 복사는 태양 복사에 비해서 적외선의 영역이 방출이 되겠죠. 지구는. 네.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구 복사는 그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얘네가 대부분이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다 흡수된 값이에요. 지금 이 회색깔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대기에 의해서 흡수된 거거든? 얘는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H2나 뭐 CO2 이런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흡수가 다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대기에 있었던 CO2 또는 H2O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외선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복사 평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지구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은 만큼 얘네도 다시 방출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구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온실 기체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태양 복사만 받고 지구 복사가 그냥 그대로 나갔을 텐데 이 온실 기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태양 복사도 받게 되고 얘가 방출했던 게 다시 지금 대기에 의해서 다시 방출됐지, 지표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실 기체의 재방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사의 재방출. 그러니까 온실 기체에 의해서 다시 지표로 복사가 방출되는 값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는 별표 하나. 온실 효과라는 거는 온실 기체의 복사 재방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표면의 기온이 어떻게 된 거야?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온실 기체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흡수가 됐는데 지금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는 게 있죠. 그대로 나가는 거를 선생님이 이걸로 그려볼게요. 흡수가 안 되고 8에서 지금 14 영역에서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흡수 안 되고 쭉 그냥 나가버린다, 얘가. 그래서 이 영역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이 온실 기체에 의한 분포가 아니고 지표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거를 대기의 창이라고 얘기해요. 대기의 창. 실제로 창이 윈도우예요, 윈도우. 자, 이걸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야간에 있잖아. 야간에 이 영역에서 지표면을 관찰하면 지표면의 온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기의 창 영역에서.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바로 먼저 온실효과인데, 자,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의 온실 기체에 의해서 흡수된 후 재복사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재복사, 다시 온실 기체가 지표면으로 방출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물론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에 그 세 번째 줄 끝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교과서 한번 같이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거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지표로 재복사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데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자, 온실 효과는 우리가 주로 뭐 온실 기체 같은 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가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효과입니다.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1층 중앙 현관 열 화상기를 통과합니다. 여학생은 후관 계단을 이용하여 자, 그리고 온실 기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 온실 기체는 우리 보통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것도 해당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급식소로 내려오고 손 소독은 급식소 입구에서 합니다. 수저, 식파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늘어났으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바로 수증기예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근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인위적,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 화학식 한번 적어보면은 이거는 수증기는 H2, 이산화탄소는 CO2, 메탄은 CH4, 암모니아는 NH3예요. 자, 화학식도 같이 좀 적어놓으세요. 네. 눈에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타장이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 사이에서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고 나간다고 얘기했죠. 이게 네. 야간의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빛이 없잖아?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이 대기의 창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이 위성 영상을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이 보이죠? 바다랑 이 경계가 보이죠? 이게 그 대기의 창 영역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인공위성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진짜 어둡네요. 예, 진짜 장장 어둡죠. 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 지구의 온실효과라고 해서 열수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수능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도 하나 놔줬죠. 그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꼭 들고 와야 돼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자,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는 김에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메테인이랑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129페이지를 보면은 보라 색깔이 우리 그 밀란코비치 주기 있다 애가 뭐 세차 운동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기온 변화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는 더 높게 기온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실제로 기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